카페를 오픈하는 거, 그게 사실은 카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부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79커피입니다. 요즘도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예전에 비해서 카페 창업의 열기가 살짝 식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인 것 같은데, 하지만 여전히 카페를 창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카페 창업하는 데 있어서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고민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준비할 게 너무 많거든요. 물론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가맹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대부분의 일들을 카페 오픈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일들을 진행해 줍니다. 따라서 크게 사장님들께서 신경 쓰시거나 준비하실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개인 카페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준비할 게 정말 많습니다. 카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진행해야 할 A부터 Z까지 사장님들께서 전부 다 셀프로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신경 쓰거나 준비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카페 상호를 정하고, 또 그 다음에 컨셉을 어떤 컨셉으로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그 컨셉에 따라서 어떻게 인테리어를 진행을 하고, 또 심지어는 여러 가지를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컵을 선택할 건가를 가지고도 많은 고민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선택지가 너무 다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부터 Z까지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을 고민하시게 되는데요. 사실은 A부터 Z까지 사장님들께서 일일이 신경 쓰셔가지고 다 하실 수도 있긴 한데, 사실은 이 카페라는 게 카페를 오픈하는 거, 그게 사실은 카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 카페를 오픈하는 거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내가 카페를 운영하는 이 행위를 가지고 또 수익을 창출하고, 그걸로 나의 생계를 또 유지하시는 분들께서는 생계를 유지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 카페 오픈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카페를 앞으로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79커피 경험상 많은 분들,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고 또 컨설팅을 해드리지만, 사실 많은 분들께서 카페 오픈 준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다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수치적으로 따지면 에너지가 한 100 정도 있으시다고 하면 한 80을 갖다가 오픈 준비하시는데 너무 많이 쓰시고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실제로 오픈하고 난 다음에 카페 운영하는 데 있어서 힘이 딸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아니, 대부분의 분들이 좀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픈 준비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A부터 Z까지 모든 걸 사장님들께서 다 준비하시기가 힘듭니다. 사실 그리고 다 준비하실 수도 없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장님들께서 알지 못하는 영역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영상은 카페 오픈 준비를 하시는 데 있어서 맡겨야 할 부분,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 부분들은 좀 맡기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맡겨야 할 부분에서 총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4가지 이외에도 사실은 세세하게 따져보면, 또 크게 보면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일단은 저희 79커피 경험상 현장에 저희가 나가보면 요런 부분들이 준비하시다가 오픈 준비를 하시다가 보면 부족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돈이 더 들어가고 시간이 더 들어가고 에너지가 더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몇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축약해서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매장에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 매장의 설비 상황을 체크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인테리어 업체를 컨택하시게 되면 좀 이렇게 쉽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긴 한데요. 또 이게 또 셀프로 인테리어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우리 또 많은 사장님들께서 자금 사정을 고려하셔서 아무래도 셀프를 하면 좀 세이브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셀프로 진행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럴 경우에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 점포, 매장의 설비 상황을 조금 체크하셔야 됩니다. 크게 설비 상황이라 하면 전기, 특히나 전기 용량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매장에서 사용하는 물의 상황, 그리고 세 번째로 상하수, 하수라고 하면 하수의 위치, 배수구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인하셔야 돼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저희 칠구커피를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급하게 전화가 오셔가지고 오늘 좀 가도 되겠냐고 말씀하셔서 오셔서 상담을 좀 받으신 분이 있는데, 원래 국밥집을 하던 매장을 이제 철거를 하고 이제 다시 인테리어를 해서 카페로 만들려고 하셨던 분인데, 그 국밥집에서 자신들이 인테리어를 할 때 배수구, 하수구의 구멍을 그냥 매립을 해버린 겁니다. 위에다가 시멘트를 깔아가지고 매립을 해버려가지고 하수구의 위치가 정확하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랬는데, 이분은 이제 그 전에 그런 걸 잘 모르시고 인테리어를 당장 셀프로 들어가고자 해서 사람을 불렀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수구가 어디 있냐라고, 사실은 그 부른 인테리어 하시는 분도 인테리어, 카페 인테리어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많으신 분이 아니셔서 하수구의 위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모르셨던 거죠. 하수구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 점포 매장의 설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전기라 하면 전기의 용량이,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 점포의 전기의 용량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계약된 전력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이게 증설을 해야 될지 승합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카페들 대부분 많은 전기를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또 특히나 올해처럼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럴 때는 에어컨도 많이 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븐도 사용해야 되고, 또 전기 그 커피 머신이나 또 핫워터 디스펜서나 이런 부분들이 전기를 많이 먹는 또 설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전기를 사용하는 물품들을 계산해서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 점포에 어느 정도의 전기 설비가 되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미 되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증설을 하거나 승합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바로 물이죠.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 매장의 위치가, 그 점포가 상수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지하수를 사용하는지 이것 또한 체크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약서에 사인하고 계약을 해버렸는데, 막상 나중에 물을 사용하고자 하니까 이 지하수였던 거예요. 이게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여러 가지 것들의 변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정수 필터 선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커피 머신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물에 대한 부분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상하수의 위치입니다. 상하수의 위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하수의 위치에 따라서 바를 어디에 위치시킬 건지, 내가 원하는 바의 위치와 상하수의 위치가 멀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상하수를 연장하거나 또 공사를 해서 뭐 노출을 할 건지 매립을 할 건지 이런 형태로 다 결정을 하기 때문에 상하수의 위치에 대한 부분도 미리 체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비의 현황에 대한 부분을 미리 체크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사장님들께서 전문가가 아니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점포나 매장
이런 설비의 현황을 좀 알고 싶으시면 또 그 인테리어 업체를 미리 컨택을 하시거나 또는 커피 머신 등 커피의 기물을 판매하거나 설치하는 업체랑 미리 좀 같이 협의를 하시고 말씀을 하셔서 그 현장에 대한 부분을 미리 한번 도움을 받으셔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아주 좋은 도움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비용이 든다 그러면 또 큰 비용을 받지 않으실 테니까 그럼 그 비용 정도는 지불하셔도 나중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그런 부분들은 꼭 체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카페 기물을 선택하는 겁니다. 뭐 카페 기물이라 하면 크게 보면 커피 머신, 가장 중요한 커피 머신, 그리고 그라인더, 뭐 제빙기, 냉장고, 뭐 핫워터 디스펜서, 온수기, 뭐 이런 형태의 기물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씩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하신다고 전화를 주셔가지고 말씀하실 때 자기가 물품들은 다 사놨는데 기물들은 다 사놨는데 이제 그 연결을 하고 또는 이제 바를 조금 설계해야 하거나 또 바를 구성해야 되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저희가 현장에 딱 나가보면 그 중고로 또는 자기가 직접 사장님께서 직접 구매를 해 놓으신 그 기물, 물품들이 현장의 그 카페 매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느낌 또는 규모하고는 좀 안 맞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커피 머신만 딱 두고 봤을 때 커피 머신을 그냥 저가형 머신으로 구매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사실 뭐 그렇게 하셔도 되긴 되는데 저희가 가본 현장이 규모가 한 50에서 한 80석 정도 되는 그래도 규모가 꽤 있는 카페 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매장은 일단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많은 가족 단위나 또 모임 단위로 들어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한 잔을 추출해 내야 되는 횟수가 많아지죠. 그런데 열교환기 형식의 커피 머신을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연속 추출을 계속하게 되면 물의 온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출도 달라지게 되고 맛도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보면 안 맞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 테이크아웃 커피점이라고 해서 한 10평짜리 자그만하게 10평도 안 되는 규모로 시작할 거라고 해서 가보면 거기에 이제 비즈니스 상권인 거예요. 러시 타임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고로 이제 구매해 놓으신 커피 머신과 그라인더가 이제 보급형 머신과 보급형 그라인더를 구매해 놓으신 거죠. 사실 그렇게 되면 이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카페의 상황과 준비해 놓으신 기물이 이게 매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전문가들과 미리 컨택을 하셔서 좀 상담을 하시고요. 상담을 하시고 추천을 받으셔서 이제 구매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